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롱.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라고라 오늘 뭐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시작도 전에 뭐 오늘 사이다 한 바가지 마시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도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요. 김관호님 고맙습니다. 역시 1등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 정중섭님, 남동호님, 최정자님, 예,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이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성남시청이에요. 오늘 제가 누굴 만나는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스브스 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예, 바로 사이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분은? 예, 요즘 뭐 워낙에 이슈인 분이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금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볼까 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촛불의 행렬, 그 이후에 아마 이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할 얘기 많을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러 들어가 볼게요. 궁금한 점, 뭐 하고 싶은 메시지, 남기고 싶은 이야기 모두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라이브로 이재명 시장한테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뭐 지금까지 캐릭터대로라면 사이다 시원하게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리님, 김남현님, 남동호님, 박치도님, 김현미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성남시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 중에서 시장실은 2층에 있다고 해요. 2층으로 가볼게요.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을지도 사실 몰라요.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자, 댓글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유인아님, 수영장, 스케이트장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성남시장 앞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죠. 자, 2층이면 여기 있네요. 보통 이게 시장실이 되게 근엄하게 생겼는데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에 들고 있으세요? 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 스브스 뉴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제가 오면 뭐 좀 준비 좀 하고 이럴 줄 알아서 네. 미용도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스브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우리 시청 처음 찾아주신 것 같은데. 예, 저 시장실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1층 언저리는 많이 다녔고요. 네. 오늘 재밌는 대화 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저 어디서 할까요? 뭐 편한 자리를 좀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셔야죠. 네. 이쪽 카메라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 카메라는 저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앵글까지 또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저기 괜찮대. 자,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브스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께 좀 궁금한 점도 좋고요. 남겨주시면 메시지도 좋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은 있어야지. 네, 업무 보고를. 업무 보고로 스브스 뉴스를 하셨군요. 이거 좀 보여줘요. 재밌네. 자, 여러분, 시청에서 업무 보고를 이런 걸 합니다. 네. SBS 스브스 뉴스 생중계 인터뷰 계획 1시간을 잡아주셨군요. 1시간 동안 할 말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도 중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하면 되죠. 그럼요. 워낙에 이 SNS에 또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서로 눌러봐 주십시오. 찾아봐 주십시오. 스브스 뉴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공유를 좀 하면 되겠죠. 네, 공유해 주시면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 시청자 수하고 374분이시네요. 시장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거를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대부분 그 방송 출연하시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카메라나 저도 중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어요. 공유하면 되죠. 비교해 볼게요.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이거를 제가 공유하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도 좀 볼 수 있게. 그렇죠. 그 대부분의 방송들이 보면 말이죠. 그 카메라도 큰 게 오고 스태프들도 많이 오는데 저희 지금 보시다시피 휴대폰이거든요. 제가 하는 수준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요. 그럼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휴대폰입니다. 저 전화기가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무려 800만 이상의 우리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아, 그랬군요. 그 촛불을 전해드렸던 참 허접해 보이는 카메라인데 말이죠. 네. 아, 허접한데 상당히 유능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됩니다. 스무스뉴스 됩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시장을 만나뵙습니다. 아, 어떠세요? 요새 뭐 방송 출연도 많으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갈 일이 많죠. 현장에? 광화문 집회도 가봐야 되고. 주말 또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도 봤습니다. 네, 예. 우리 성남시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주민들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같이 좀 의논도 하고 준비해야 되고 가끔씩 이렇게 찾아주시는 인터뷰도 있어요. 네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워낙에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가요? 프로죠, 프로. 그런데 오늘은 또 사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다 네, 보니까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네, 질문도 받고. 뭐 다소 불편한 질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안 불편해요. 아, 모든 것은 다 기회다. 악플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악플도 활용하죠. 활용을 하십니까? 제가 소위 제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해명하는 척 하면서. 그렇죠. 근데 지가 그냥 하면 그 8푼이 아니에요, 8푼이. 근데 누군가 문제 삼아 찍으면 그 해명하기 위해서 하면 그건 8푼이가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시비를 거니까. 네, 좀 가끔씩 이거 시비 좀 걸어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역시 정치인이십니다. 모든 걸 기회로 만들어내십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소위 비주류 아웃사이더한테는 원래 기회가 잘 주어지잖아요. 네, 언제나 위기만 오죠. 되게 나쁜 환경. 근데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좀 뽑아내야죠. 그런 의미에서 변방의 장수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주류 기득권 집단에서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저는 뭐 스스로나 일부러 아웃사이더 변방을 선택했으니까요. 뭐 판검사 발령 이런 거 안 하고 성남으로 변호사로 왔는데 뭐 서울서 변호사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일부러 저는 지역사회를 선택했고 또 지역사회의 부분적인 말단부 뿌리 이걸 좀 강화해서 좀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자. 제가 원래 꿈꿨던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꿈이었다. 예. 이게 제가 무슨... 책도 딱 하나 썼는데. 아니 뭐 서울에 줄이 없거나 이제 누굴 땡겨줄 사람이 없어서 지방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사실 그것도 맞지. 지금 질문이 많다 그래요. 질문을 사실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빠른 속도로 올려주시기 때문에요. 일단 정성희님부터 오정민님, 임성민님, 남동호님, 류이나님, 신범성님, 조영민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로 지금 댓글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뭐 저희 작가가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거의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은철님이 변호사 출신이 말은 참 잘합니다. 뭐 이런 말씀. 말만 잘한다 이런 뜻인 같은데. 어떠세요? 그 본인 스스로가 비주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도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까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죠. 도 비주류.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그렇고. 저는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이게 비주류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기성 정치권에서 보면 비주류가 맞습니다. 아웃사이더고 변방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반대쪽에서 보면 국민들 속에서 보면 가장 국민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전에는 정치라고 하는 별도의 세계가 분리돼서 국민 대중을 사실 동원하고 지배했던 상황이거든요. 말만 사실 민주주의지 선거 때만 민주주의하고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정치는 정치대로 국민대로 따로 놀아서 정치에 대한 불신도 불만도 많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스브스 뉴스 이런 거 좀 무섭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많이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 세계 안에서 독립되어 있던 정치 입장에서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중과 먼 존재인 거예요. 또 오히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몰라요. 구중 심처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근데 대중들은 이미 자기가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대리신하라고 뽑아놓던 존재들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변방, 아웃사이더인 존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정치권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비주류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들은 여기 있으니까 국민들하고도 가깝다,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호수라고 보고, 호수에서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섬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중 힘 제일 센 사람이 가장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주류예요. 근데 이 섬 안에서
비주류라고 몰리는 사람들은 점점 바닷가, 그러니까 그 해안가로 밀려 내려오잖아요. 호숫가로. 그렇죠. 근데 이제 호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정치인 거죠. 이게 따로 놀 때는 그야말로 분리될 때는 그쪽이 중심이 맞는데. 사실 결국은 큰 덩어리에서 보면 하나인데 말이죠. 하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대중을 사실상 배반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정치를 정치인이 아니라 대중이 국민이 직접 하면서 정치인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지하고 부려먹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전에는 독립된 존재라고 봤는데 이제는 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걸 대리하는 모습, 뽑아놓은 모습이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들이 전에는 따로 놀았거든요. 자기를 지배자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흔한 얘기로 요새 뭐 유명한 영화 대사기도 하죠. 대중은 개 대주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극단화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작할 부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대중을. 이번 박근혜 사태의 제일 박근혜 사태는 뭡니까? 박근혜 게이트라고. 게이트의 외국말이니까. 네. 근데 하여튼 이번 사태, 네. 이번 사태에 우리 국민 대중이 화가 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바로 많이 훔쳐 먹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죠. 근데 그건 네. 적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주인임을 주권을 부인당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나의 존재를 무시했다. 최소한 나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은 대리는데 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존재인데 그 훨씬 낮은 존재를 훨씬 더 낮은 존재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자긍심을 손상을 입은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최순실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인물입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미 대선 당시에도 이제 원고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라는 걸 대중이 다 알았잖아요. 뭐 꿀벌 벌꿀 얘기도 그렇고 뭐 이산화가스 얘기도 그렇고 솔선수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뭐 이런 걸 막 읽고 뭐 실수라고 당시에는 얘기가 했지만 실수가 많은 거는 실력이죠. 한 번은 실수죠. 계속 쌓이잖아요. 뭐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됩니까 본인은? 뭐 땅을 파면 뭐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 대중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뭐 실수했겠지.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알 수도 알 수도 있고요. 있고요. 근데 국회의원 정도, 당 관료 정도가 되면 다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향수, 있을 수 있죠. 지도의 향수. 그때 제일 높았으니까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평균 이하의 자질 부족인 분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로 모신 게 아니라 아바타로 모신 거죠. 아바타. 네. 네. 근데 이미 예상된 겁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기 초에도 이미 복지부 장관 대면 접촉을 못하니까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둬 버리잖아요. 사퇴를 했죠. 아니 일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자꾸 막고 보고해서 상의를 좀 하려면 끊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겠다 싶어서 사실 그만둔 거죠. 일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이지만 이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권력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권력 속에서 자기 권력을 행사해온 몸통은 사실은 새누리당인 거죠. 그런데 말씀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다 했어. 저도 그래도 방송하는 놈들이 있으면 말만 한 마디씩 하고.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핵심이고 예.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최순실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은 주범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논 부수의 존재이죠. 그래서 이거 좀 본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하. 너무 이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해결책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댓글들이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저도 뭐 사실 한글은 읽을 줄 압니다만, 이게 빨리,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너무 잘 읽으세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이제, 나 대권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차피 뭐 위임받은 일을 하는 모습인데 뭐 바꿔는 모습이나 논 매는 모습이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잘하면 되죠. 전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꼬리를 잡아서도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별로 뭐 어떤 역할이든지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 일단 작년이 좀 지나면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정말 국정이 너무 난맥상이 심하잖아요. 또 시장으로서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자꾸 방해를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성남시 예산 아껴가지고 성남 시민한테 주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여서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요. 빚 갚고 정말로 대통령이 말하는 정세 없는 복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정세 없는 복지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진짜 정세 없는 복지한다고 약속했던 분이 계속 막는 거예요. 자, 말씀 중에 할 수가 없는 죄송합니다. 거지. 지난번 저희가 이제 표창원 의원과의 고라고라를 진행을 할 때 의원실에 그 난입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성남 근처에 있다면 지금 여기 성남 시장실 난입해도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아니 뭐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지금 와도 됩니다. 아니 맨날 와요. 자,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실은 열려있는 시장실이라고 1층에서부터 이제 아무 편말들이 때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근처에 계시다면 오셔도 이 됩니다. 방송에 출연이 가능하시다면 들이대 주십시오. 네. 괜찮으시죠? 지금 오세요. 뭐 대신 뭐 오물투척이나 이런 건 사용합니다. 네, 뭐 식칼을 들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점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갑자기 올라서 저도 놀라워요. 뭐 이런 인기를 누린 적이 있으세요? 과거에도? 처음이죠. 처음이세요? 네. 저도 정말 상상 이상이어서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강화문 집회 갔다가 네. 깔려 죽을 뻔했어요. 정상이죠. 다들 그러셨으니까. 아니 그렇게 깔려주는 게 아니고 아, 주변에서 막 달려들어 막 카메라 들고 달려들어서 이재명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네 싶어서 정말 깔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얼굴 가리고 도망다녔어요. 무슨 아이돌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 마스크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져 있더라. 이 말이 조금 실감이 났는데. 아니 정말 스타들이나 하는 말인데요. 근데 정말 급격하게 바뀐 것 같긴 하고요. 저는 그게 뭐 제가 잘나서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질과 관계있습니다. 전 세계적 그런 국민 대중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어요. 더 가까이 느끼고. 네. 그래서 이 중에 모습들 중에서 내 말을 제일 잘 듣는 모습이 어딜까를 본 거예요. 덩치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건 아직 문제고 우리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착한 모습이 대리인 누굴까를 봤는데 저라고 보는 사람이 좀 많이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머슴 후보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말 잘 듣는 머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스스로가? 네. 정치는 대리인이다. 지배자가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대신 반영해서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게 정치인이지 국민을 지도하고 그야말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선민의식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 국민들을 좀 이렇게 알로 보는 그야말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알로 보면 위로 봐야 된다. 그럼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저희 세금으로 받으시죠. 저는 길가에서 이렇게 교통 단속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이 진짜 봉사자지 돈 받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인데 정치한 사람들이 내가 뭐 몇 년을 봉사했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요. 이일재님이 머슴 스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근데 의무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우린 잘하는 건 원래 칭찬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거고 못하는 걸 혼날 의무만 있는 사람들이죠. 시정 하시면서 혼도 많이 나십니까? 많이 나죠. 근데 혼 안 날라고 진짜 노력하죠. 미리 맞고 아하. 얘기 듣고. 근데 뭐 규칙을 어기는 데는 좀 제가 좀 심하게 하는 편이죠. 사실 그 중앙 정치권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쓱 올라오면서 지금 이곳에 계신 성남 시민분들은 야, 우리 시정 좀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그거는 성남 시민 아닌 쪽에서 주로 걱정하는 거고요. 성남시 업무는 뭐 제가 지금도 열심히 결제하고 다 파악하고 성남시에서 아마 성남의 현안 관련해서 동네 골목길까지 저만큼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저는 자부심. 저는 새벽 2시까지 다 이 쪽지 민원 제가 다 보고 처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의 안에서 저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시 일을 잘 못하고 전국에 딴 일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뭘 못했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하면 아무것도 못 찍는 거죠. 아하. 뭐 찍어봐야지.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셨죠. 국정감사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어떤 의원이 막 사퇴하세요 막 할 때 뭐 더 좋은 걸 달라. 주세요. 그거보다 나은 게 있으면 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보세요. 근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게 혹시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보다 말 더 잘하시네. 아니 저 무슨 말을 잘합니까? 저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버버버는 따로 있어요. 네. 포스트 노무현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전투형 노무현 같으신데 고윤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포스트 노무현 좀 그건 좀 나은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인데 노무현 그 아쉽게 정말 세상을 떠난 분이어서 이제 향수도 많고 네네. 대중들 속에 그러니까 그분에 자꾸 뭘 맞춰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는 훨씬 더 엄혹하고 네. 또 기득권은 강화됐고 사회 질서는 훨씬 더 불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뛰어넘는다면 좀 못하고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이상들 예를 들면 반칙 특권 없는 세상,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 이런 거는 똑같이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긴 하죠. 노무현 전 같은 점을 좀 대통령은 찾는데요. 그 바보라는 별명이 생기셨잖아요. 네. 그렇게 불리우는 것도 감안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불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뜻으로 사실 바보라는 단어를 쓰신 거거든요. 뭐 본인이 누가 붙여줬죠. 뭐 순박하다, 우직하다, 우직하다 예. 이런 거였는데 저는 우직한 이미지보다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전투형. 전투형. 네. 누가 붙여준 건데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는 좀 깨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 구태, 구학, 모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전투형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제 혹자들은 싸움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싸움당이나 전투형 노무현이라면 거기서 거기지 뭐. 뭔가 이렇게 닥쳐왔을 때 거기 이제 항쟁하는 의미에서의 싸움은 괜찮지만 일부러 시비 걸고 다니는 싸움닭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저질은 아닙니다. 저질은 아니시다. 누가 제가 싸운다니까 아무나 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네. 일종의 이제 그것도 프레임 공격인데 저는 아무나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 길가에서 가다 싸우는데 선량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도와주고요. 그 중에 왜 그 선량한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회 악이죠. 악과 싸우는 것이죠. 제가 보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보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구악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다 악은 아닐 테니. 물론 당연하죠. 그렇죠. 진정한 보수들은 존중하고 타협하고 저도 사실 보수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구악들이 내가 보수다라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해 줘야 됩니다. 집에 들어온 강도하고 타협해서 야 1,000만 원어치만 뺏어가라. 2천만 원 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거해야 돼요. 싸우고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피해 올까봐. 근데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굴복이에요. 류인하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질문. 지난번에 시장님이 페북 라이브 하실 때 초등학교 꼬꼬마들 견학 왔을 때 네. 민주주의 강의 같은 걸 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걸 뭐 매번 해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셨네요. 좀 전에도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요번 조금 전에는 위례 한빛초등학교 4학년들이 왔었는데 자 오면 질문을 하는 게 몇 가지 선 정해진 게 있습니다. 네.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의 주인. 대통령이라 그러고요. 그럼 제가 다음 질문에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성남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일단 시장님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한테 그런 말 듣고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이 또 있죠. 네. 나한테 그러면 주인님하고 절해봐라. 이러면 절을 해야 돼. 진짜로? 장난이지,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럼 제가 그 다음 준비된 게 있죠. 그럼 너 내 거 일로 와봐. 내 거.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 이따 오후에 오시라 그래라. 그리고 청소 좀 해라. 화장실 청소 좀 해라. 그때 애들이 확 깨죠. 이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시정국어로 길에다 써붙여 놓은 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거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배우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시장을 주인으로 대통령을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성남의 주인이 누구지?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시민이요, 우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때는 우리요,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 체험이지. 제가 이걸 꼭 시켜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아닌 말이죠. 그리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시간 될 때 제가 두 개만 더 네. 볼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잘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예를 들면 애들 그 질문 딱 답은 다 정해졌더라고요. 망해요. 망하면 누가 손해지? 우리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정해진 질문부터. 교육법이 괜찮은데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머릿속에 꽂아 놓으려고 그랬죠. 언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시장시라고 대단한 데 갔는데 시장 아저씨가 누가 주인이지 막 큰절하고 이랬던 게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그러지? 이건 이 말은 대개는 알고 있더라고요. 민주국가, 민주주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단어들만 아는 거지 의미를 모르는 거니까. 그 의미를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거 깨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꼭 하면 아무도 왔거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한 10년 지나면 투표하지 않을까? 그런 잔머리도 있죠. 누가 봐도 잔머리죠. 뭐 물론 성남 시민으로서 또 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그 친구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시장을 찍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없지. 대선에 출마하시면 또 그 다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쯤 잊어먹지 않을까? 그래도 저랬던 건 기억하겠죠. 자, 좋습니다. 양진규님, 친일 청산 가능할까요? 그리고 김희사님, 멋지십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다 더 주문할게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임성민님은 저한테 화이팅을 외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사이다라는 표현만큼이나 본인에게 이제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센 사람, 뭐 흔히들 뭐 또 약간 비하면 센 놈,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다라는 건. 날것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날것. 좀 정제되지 못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섬세하지 못하고 품이 없고 가볍고 이런 건데 요걸 좀 다른 쪽으로 보면 친근하고 그야말로 부드럽고 가깝고 낮고 대중적이고 국민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럼요. 보는 입장이 다른데 저는 정치인이 소위 개폼, 똥폼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받는 무슨 주제에 주인한테 폼을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습들끼리 폼 잡는 거 좋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한테, 뭐 삼선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저런 거 그거 이해합니다. 그건 뭐 계급이니까. 근데 국민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소위 이 국민이 좀 이렇게 고치고 싶은 예를 들어 다수 대중들이 볼 때 불공정한 시스템 그에 대해서는 제가 격렬하게 싸우죠. 저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려고 저한테 월급 주고 있잖아요. 사실 뭐 저희도 그 술자리에서 떠드는 뭐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뭐 표현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다 이렇게 막말도 할 수 있고 욕설도 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께서는 이제 막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험하게 얘기한 거 없는데요. 뭐 욕은 안 하시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기득 정치권 또는 품위를 중시하는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중들은 편하잖아요. 대중도 예를 들면 제가 오히려 의사소통이 더 대중적으로 잘 되니까 시장을 이제 맡고 나니까 보시다시피 2층에 시장실을 만들어놨잖아요.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게 놨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은 시장실을 막 점거하러 와가지고 맨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다 예상했지요. 정치인들이 집단 민원이 오면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해 줘야 되는 법률상 안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표 떨어질까봐 또 어떻게 대놓고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해준다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 많이 듣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강도가 좀 달라.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9%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99.9% 막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네.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전혀 불가능. 이런 건데 문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조금만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그럼 미련을 갖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가능한 걸 놓고 계속 이런 정치인들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민원인은 가능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민원이 장기화돼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결국 본질적으로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중한테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인한테 모습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런 식의 언어 깨놓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는 사람을 만나서 한 2-3시간씩 얘기를 한 결과는 이분들이요 나중에 고맙다고 저한테 박수치고 다 울고 갔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미리 좀 알려주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줬냐? 그리고 될 것처럼 얘기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직장 데려가면서 머리띠 묶고 막 돈 들여가면서 이거 싸운 게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시장이 너무 고맙고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왜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더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의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결국 대중들한테 하는 거지 이 방송사 사장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사장님 아세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품격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품격을 빙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 그 광화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어요. 네. 그리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광화문 갔더니 누가 청소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 11월 12일 광화문 그 뭐 이 시민들의 촛불.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30년 전에 저는 또 거의 같은 시기 소위 87년 6월 민주항쟁 기간 동안에 비슷한 자리에 있었죠. 네. 그때는 뭐 저는 주로 미도파 앞에서 놀았는데. 미도파 앞에서. 미도파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 주로 거기 뭐 아니면 저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이런 데서 놀았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니까요. 그때는 그 경유, 소용돌이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뭐 그냥 화염병, 소위 말하는 지랄탄 처음 들어볼 건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 지랄탄 뭐 날라다니고 막 보도불 이런 거 소위 꽃병, 화염병이 날라다니는데 연병이라고 합니다. 연병이라고 하지.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모이는데 그렇죠. 정말 질서정연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그 도도한 흐름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장중함 이런 게 느껴졌는데요. 강으로 치면 이제 그 계곡수가 흘러서 하류로 내려와가지고 맑고 넓고 깊어졌으면서도 거대한 흐름을 흘러가요. 그런 느낌을 가져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뭐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기로 이제 촉발된 것을 따져보면 뭐 대통령과 이 최순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문고리 3인방 뭐 다양한 인물들 나오죠. 뭐 문학의 황태자도 있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100만 촛불이 모여서 들고 있었던 피켓이 뭐 퇴진, 하야 이런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객관식입니다. 하야, 퇴진, 뭐 해임, 뭐 또 뭐 있을까요? 탄핵. 어떤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인가요? 저는 탄핵이 딱 맞다고 보죠. 탄핵. 대통령 저는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하야 얘기했고요. 근데 하야는 그 품이 있는 후퇴 정도의 의미잖아요. 사실은 자진 사퇴죠. 자진 사퇴죠. 퇴진이죠, 퇴진. 그런데 그 후에 이 900억 가까운 금품 갈취 사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조직 범죄 아닙니까? 근데 그 조직 범죄 실제 수행했던 사람이 그걸 삥 뜯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간부급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라고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직적 금품 갈취 사건 정말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 근데 여기에 두목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시오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퇴진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나갈 리는 없어요. 나갈 리가 왜 없냐면 이 세력들이 원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력들이 예를 들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광주항쟁 죽이고 집권도 하고 탱크로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집권했던 세력들이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95% 아니라 100%가 원한다 그럼 다 나가겠습니까? 죽여가면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그냥 결국은 안 나가요.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구한다고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하야도 적당한 단어가 아니고 퇴진은 불가능하고 지금은 이미 그럼 강제로 퇴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제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죠. 헌법에 있는 강제 해임 절차를 탄핵이라고 하죠. 그럼 뭐 정치권에서 뭔가 결의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상 지금 한참 전에 나온 게 60% 이상이 탄핵을 원했다는 거고요. 지금 하면 제가 보면 70% 넘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안 움직일 수 없겠죠. 안 움직이면 거기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쪽이 같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해해 줄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 막 하시잖아요.
저는 결정권을 갖진 않죠. 당장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두들겨 볼 필요가 있죠. 그 신중함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신중함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야 된다 이 생각이죠. 그 의미와 같은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였습니까?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 거 보니까 대통령을 고발한다. 그건 7시간 얘기. 7시간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7시간에 대한 얘기겠죠. 꽤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핵심은 지금은 이제 금품 갈취 사건이라고 하는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밝혀졌으니까 퇴진시키고라도 형사처벌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야 뭐 소추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을 더 시키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고 또 혼란 위기만 더 심할 테니까 거기다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강제로 내보낼 사유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여기 더하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 304명이 물에 빠져서 그냥 배가 침몰해서 몇 시간 동안 혹 빠져서 말은 안 하는데 그렇죠. 서서히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직무유기다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성남시장이 책임이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서 하나씩 죽고 있다. 내 관할 책임인데 내가 지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 지휘의 권한이 없지만 그럼 제가 무사하겠습니까? 이 구조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헌법에서 선서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휘해야죠. 상황 파악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에다가 저는 더 나아가서 업무상 과실치사. 어쩌면 저는 이건 진짜 아니길 바라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전 진짜 이건 진짜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 안 되죠. 안 돼.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얼핏 떠오르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시간을 밝혀라. 근데 스스로는 안 밝히니까 강제로 밝힐 방법이 있어요. 직무유기 아닌 걸 증명해라. 라고 해서 제가 고발하려고 그러죠. 아무도 못하니까. 좋습니다. 다소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개인적 의견이신 거죠. 지금 SNS에 올리신 거는 이게 당론으로 모아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견을 지금 모으는 중에 의견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난리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 바꿔야 된다,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하야, 퇴진, 해임, 여러 가지 표현 나오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뀔까요? 바로 그거죠. 대통령을 그냥 바꿔놓으면 그 기득권 때문에 사실은 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정치권 안에서 자체적으로 답안을 만들어가 이 중에서 선택을 국민이 강요당하는 상황. 기존의 정치식으로 하면 혹시 사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발 잘 바뀌지도 않을 거고 바뀌어도 이 기득권 저항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군들 안 하고 싶겠어요. 다 잘 하고 싶지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자원과 돈과 권력 이런 걸 가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저항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용기와 결단이에요. 용기와 결단과 추진력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말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마 지도력의 형태가 싹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온화하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화장을 바꿀 거거든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문제는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새누리당에서 비상시국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탄핵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탄핵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은 했다가 어기면 그만이니까. 약속했다가 안 지키는 게 우리나라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증거에 의해서 증명된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를 찾아낼 겁니다. 근데 이 김무성, 유승민 대표, 김무성은 탄핵하자 그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퇴진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 얘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모습이 한패였거든요? 그 사고친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 진정성을 그럼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새누리당이 사실 몸통이고, 이 새누리당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가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이었잖아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권력은 다 누렸잖아요. 마지막에 좀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 핍박을 당했다는 게 그 몸체였다는 과거를 면제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책임을 먼저 느껴야 되고요. 그들이 함께 누린 것이다. 그럼요. 과거에? 그들이 만들고 누렸죠.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좀 못 누린 것 뿐이에요.
다투다가. 그럼 지금에 와서 그 과거에 누렸던 사람들이 뭐 탄핵이다, 퇴진이다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그럼 의심하는 겁니까? 저는 자기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보트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자기들이 선장이었고 그 배 자체인데 떼내가지고 지금 보트 만들어 탈출하고 지금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국민들이 다 알 테고 저는 탄핵하는 거에 동의하는데 네. 그걸로 대속해라 그러면 탄핵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지금 뭐 말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청산 뉴스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방송이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짧게 한다고 또 짧게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걸? 네. 아무튼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나 제가 소개해드리기 벅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이 시장실 와도 되느냐라고 하셨던 분들 와우셔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와서 이제 어떤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인증샷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증샷까지는 가능하다고. 뭐 사인도 가능합니까? 사인도. 네. 아, 좋습니다. 그거까지. 오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실시간 뭐 근처에 계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이재명 시장께 뭐 궁금한 점 아니면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탄핵도 답이 아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도 있고요. 제가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예. 아니, 이건 해야 돼. 예. 일부에서 탄핵하지 말자는 이유로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네. 그러니까 퇴진시키자 이건데 퇴진하란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 집단이 그런 순한 집단이 아니에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진짜 끌려 나오는 상황, 네. 아니면 법률적으로 해임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당 보고 하야를 원한다면 탄핵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절대 안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여기 하야라고 막 온 국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하야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비로소 이게 담보가 됩니다. 네. 그럼 탄핵 안 내고 그럼 하야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임기 끝날 때까지 하야 투쟁만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은 탄핵 절차를 들어가고 국민은 퇴진 투쟁을 해서 두 가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왜 고르려고 그럽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오늘 둘 하면 되는 거죠. 헌재 판결을 확신하나. 참 글씨 좀 잘 쓰지. 잘못 알아먹겠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바로 저거야.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 역풍격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 뜻을 따르는 쪽은 순풍이지 역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풍이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 역풍이라는 표현 워낙 많이 그렇죠. 그건 뭐냐면 네. 국민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 했고 탄핵 사회가 너무 찌질했고 그 말이 지금은 900억 갈취 사건, 금품 갈취 사건이 주범이고요. 대한민국 헌정지를 통째로 부인했어요. 네.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말도 안 되는데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비교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때 탄핵을 원치 않는데 밀어붙였고 이는 밀어붙인 쪽이 역풍을 받죠. 근데 지금은 탄핵하자는 쪽이 대세인데 탄핵을 하지 말자는 쪽이 역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역풍은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일으키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사실 몸통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뒤로 빠져있잖아요. 뭐 해결책 낸다고 막 중립내각 얘기하고 살짝 뭐 장난치고 네.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을 추진했어요. 과반수는 발의는 가능한데 새누리당이 그러면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그때부터 해산입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 큰 흐름을 어길 수는 없다. 어길 수 없죠. 다 던져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탈출하려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탄핵하자는 사람이 김무성 같은 분이 나왔잖아요. 뭐 비박 친박 나오죠. 또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이 탄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쪼개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결됐다. 반대한 쪽은 다 국민 쓰나미에 물론 쓸려 나갑니다. 그럼 찬성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부결됐다, 잠깐 기각됐다. 지금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죠. 역풍을 누가 맡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맞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임명 자체를 또 그 정치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임명한 데는 심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네.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 내 재판정 앞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미 근데 끝이야. 권력은 끝났어 이미. 이거를 재판관이 됐는데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임명해 준 사람 무죄할 것 같습니까? 안 봐준다 이거예요? 안 봐주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헌법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나쁜 뜻의 정치적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대통령의 권위는 무너졌고 합법적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고 의결을 거쳤고 국민들은 원하고 그런데 보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사람을 남겨놓는 게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기각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걱정하는 대로 기각했다고 쳐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죽습니다. 그럼 뭐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탄핵이 의결이 되고 나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국무총리가 또 대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무총리가 또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인데 뭐 한교안 총리 시키면 그렇죠. 더 피곤하지 않겠냐. 지금 오늘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요. 일본의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같이 해결합니다. 지금 도둑질하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 새벽에 들켰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도망가면서 한 개라도 더 훔쳐가려고 하는 판입니다. 근데 한교안은 속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속보. 박 대통령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단독 회담 수용. 이게 속보도 아니야 이거. 그 회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뉴스를 그렇게 한 칼에 없애버리십니까? 저는 이거 봤어요 아침에. 뭐 제안한다는 거 봤는데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이 하면 뭐 할 건데? 의미가 없다. 퇴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테고. 근데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그 뭐 이선 후퇴 이런 얘기하면 추미애 대표가 국민들한테 진짜 탄핵당할 테고. 오히려 역풍 맞고. 네. 그러면 얘기해서 본미하죠. 국민의 뜻이 퇴진입니다. 그 단계적 퇴진.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물러가도록 하십시오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할 것 같습니까? 뭔 소리 하는겨? 이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막 뉴스 같이였고. 근데 아까 맞아 얘기하면 그래서 기각이 될 수도 없고 기각이 된다고 친들 그러면 구더기 무서우면 장 안 담고요. 아니, 최선을 왜 다하는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예. 뭘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나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계산해보고 탄핵 안 될 것 같은 거 안 하면 그럼 하야 투쟁은 뭘로 합니까? 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여기 이런 얘기들 속에 역시 정치가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말장난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계산을 안 해요. 나한테 불이익이 있냐 없냐는 제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이 짓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시장 되려고 뭐 막 노력해서 시장 된 사람도 아니고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근데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니까 진짜 필요하다 이거 퇴진하고 그러면 다음 수습책이 뭐냐를 논의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럼요. 네. 수습책은 뭐 빨리 선거를 하면 저 같은 사람 불리하겠지. 그렇죠. 그건 근데 내 일이지 불리하다고 하는들 국민의 일은 아니잖아요. 모섬이 지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생긴 일이라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계산을 하니까 복잡한 거야.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빨리 내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현재 빨리 내보내는 게 국익의 차원이나 혼란이나 위기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요. 대행책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보다는 그래도 좀 사악하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사악하다고 평가되지만 황교안이 훨씬 낫다 대행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중립 내각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차선이잖아요. 핵심은 대통령이 사퇴 또는 퇴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시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좀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그런 제대로 된 판단 못할 때 그리고 뭐 국정농단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체크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도 그 당할 사람이 임명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그 지금 민정수석의 지금 태도, 기자를 째려보고 말이죠. 검찰청사에서 팔짱 끼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이 지배자니까. 지배자 중에 갑이니까 또. 역시 그 국민이나 이제 시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자기들이 지배 계층이고 그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다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 역사나 민중, 대중을 무시해서 생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사의 큰 도도한 흐름은 원래는 아주 평화로운 잔잔한 아닙니까? 우리 막 장난쳐도 되고 배 타고 뭐 온갖 짓을 해도 좋은데
이게 물결이 한 방향을 정하고 가기 시작하면요. 생 난리를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고 권력이죠. 이 권력의 무상함을 너무 몰라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침몰 직전으로 간 겁니다. 다 쓸어낼 거예요. 네. 갑자기 퇴임하면 출마 준비하시나. 이번에 글씨를 좀 잘 썼네. 또 방금. 자, 네. 대통령이 갑자기 자진 사퇴를 하겠다. 혹은 뭐 해임을 하겠다.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겠다. 뭐 등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보면 출마 준비를 바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예요. 네. 시기도 알 수 없고 하야 할지 탄핵될지 뭐든 특정할 수 끝까지 없으니까. 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때. 네, 그럼요. 네. 뭐하러 계산을. 아. 계산하는 순간 스텝일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스텝이 꼬리요. 이해하기 쉽잖아. 뭐 복잡해, 이게. 사실 그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기도 하시거든요. 네. 스텝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인데, 뭐 공장 노동하다가 뭐, 네. 그래서 넘어온 사람인데, 제가 그때마다 그때 지나오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도,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 시정을 거기다 맞춰서 조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지향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향은 방향으로 충분하죠. 방향만 있으면 된다? 네,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한다. 이 길로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요 목표를 정해서 여기를 가야지 하면은 이게 드디어 이렇게 갈치잖아요. 계산하게 될게요. 큰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그냥 뚜벅뚜벅 가야지. 그러면 더 빨리 옵니다. 제가 경험상. 그러니까 계산 안 해요. 안 하는 게 더, 가야 될 길을 더 빨리 도달하기는. 여기서 질문.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닙니까? 전 못하지. 성질이. 네, 근데 계산을 잘하는 것이 계산 안 하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장고 끝에 악순환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분도 있죠, 사실.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면요, 이 흐름에 순응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그게 거죠. 역사에서 우리 우리 조상님들? 조상들이 네. 가르치신 거야.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라. 장고 끝에 악수.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거 진짜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실 일사천리로 뭐 질문과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심호흡 좀 할게요. 네, 힘드네요.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지? 지금 진짜 시간 빨리 간 거죠? 좀 다음 일정 있으세요? 없어요. 계속 그냥. 아니 이런 표현을 좀 제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제가 좀 바빠요. 우리가 좀 할 일이 없어.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원책 전 변호사는 아니죠.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뭐 단두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댓글에도 단두대가 많이 나오고요. 숙청이라는 표현도 들리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대중들이 쓰는 언어죠. 확 그냥. 그렇죠. 한 방에. 네, 한 방에. 네. 그래서 사실 광화문 광장에도 단두대가 퍼포먼스로 설치돼서 왔었다가 또 금방 철거했죠. 그랬는데 청산하고 싶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일본에서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한 게 있어요. 그게 헌법이죠. 그렇죠. 민주공화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근데 나라의 주인이 사실은 정치인들이었죠. 대통령이었죠. 소위 말 위정자들이. 예. 두 번째,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기회를 다 잃었거든. 그러니까 소수는 엄청 자유롭고 다수는 엄청 부자스럽고 또 평등했냐? 사실은 기득권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죠. 점점점 불평등해왔죠. 근데 공정했냐? 안 공정했죠. 안전했냐? 안 안전했지. 그러면 평화로운 통일 국가였냐? 또 아니죠. 진짜 그렇게 들으니까 이 나라 희한한 나라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건국 중인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한마디를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 네, 그래서 요새 명예혁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합의했던 대한민국의 초보적 체계를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약속한 가치죠. 있던 가치가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부역했던 사람들, 그 집단들이 계속 독재 이름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친일파. 이게 얼굴을 바꿔서 계속 이 사회의 주류로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간땡이가 지금 부은 상태예요. 막 국정교과서 이런 짓 한다든지, 네. 박정희를 보고 무슨 위장 강복권이라고 공문서에 쓴다든지, 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팩트를 어기는 거니까. 어기는 거죠. 네. 저는 미안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뻔뻔스럽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은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더 당당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득권은 너무 강화되고, 독점도 강화되고, 대중들의 힘은 약해지고. 정말 그럼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 뭘 건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개돼지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조작의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작과 지배의 대상으로.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인데, 고용된 모성들에 불과한 자들이, 근데 이거를 대중들이 이제 안 느끼는 겁니다. 그냥 느끼면 참을 텐데, 이걸 바꾸는 현장을 봤어요. 그렇죠. 필리핀, 네. 대만, 스페인, 영국, 급기야 미국까지. 이걸 보면서 대중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애도 낳기 싫은 나라, 해를 조선하면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 네. 라고 젊은 세대가 말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탈출하고 싶으냐? 그 근본은 뭐예요?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잘못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독점된 이 구조를 좀 깨고, 그걸 단두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청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은 작살이란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좀 진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왜 아까 계속해서 큰 물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물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뭐 계속 쌓이다 보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가서 확 청소가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막 경륜을 거쳐서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국민이 처음으로 대통령 뽑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좀 가짜였고 막 표집으로 같이 됐으니까. 장충체육관에 대신 뽑고 말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처음 만들어서 이제 이 흐름이 왔는데 보니까 내용은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그냥 투표만 해요, 투표만. 직접 투표를 하긴 하지만. 하긴 하는데 권할만 주인이야. 권할 주인이고 나머지 나라는 다 피지배자예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지배계층이 간이 부어버린 거예요. 간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 너무 우습게 알게 된 거죠. 시스템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도 우습게 알게 되는데 그 오만함이 쌓여서 이 큰 이 물길을 막기 시작한 겁니다. 막으니까 이 흐름들이 정체가 좀 되긴 했는데 울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빠질 위기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그 흐름을 가게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희생이 오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정치권이 이제 간이 부었다. 기득권이 간이 부었다. 이게 간이 뭐 아시다시피 침묵의 장기 아닙니까? 네. 아파도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아파도 잘 티가 안 나는 건데 이제 온 국민이 알았다고 봐야 될까요? 화난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이제 개인 인물과 이렇게 만나서 고라고라를 진행하면서 뭐 9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댓글도 이렇게 무진장 많이 들어오는 무진장 많이 들어요. 이런 상황들을 뭐 몇 번 겪었습니다. 뭐 최초단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시간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 향후 일정이 없으시다고 했고요. 저는 좀 바쁘기 때문에 이제 방송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댓글인가요? 아니면 우리 댓글로 어떤 분이 올려주신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기회가 온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역시 경상. 그럼 알아들으시겠죠? 본인이 한 농담이에요. 본인이 한번 했다면서요. 그럼 그거 했죠. 그걸 누가 써줬을지. 그러게.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댓글로 참여해주신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고현준 라이브 고라고라.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점점 해야 될 텐데,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새누리당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다른 정치권들도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치에 자꾸 이렇게 비추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치도 국민들의 눈에 맞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여당이죠, 거기는. 여당, 민주당의 후보가 됐더라면, 대체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이겼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야생성, 기술유성.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염증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누가 이제 트럼프도 뭐 기득권자 아니냐 그런데, 기득권자와 정치권은 좀 달라요. 지금 둘 다 싫은데.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지배했던 건 정치권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정치권 아닌 척했지. 그렇죠. 그걸 도와준 게 누구냐면 공화당이 트럼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한 걸 보고 대중들이 맞아 바로 저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공화당 싫은데 공화당이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보수적 입장, 민주당은 아니고 보수적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더민주에서 이재명 싫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글쎄 그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지적을 한 칼럼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농담하기는 좀 그렇고. 그 공화당도 그렇고 사실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네네. 상황은 민주당은 사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이 돼서 버니 샌더스 될 뻔했죠. 근데 그 벽을 막은 겁니다. 이 민주당 기득권이 정치 기득권이 네. 결국 져버린 거예요. 통째로 다 져버린 거죠. 우리 사회도 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우리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좀 더 기민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좀 빨리 우리가 대중들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네. 대중들의 고통을 대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우고 이런 건 사실 정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인이에요? 월급 주는 주인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정치나 아니면 사람의 삶이나 집안이나 조그마한 개모임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서 단순화시켜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네. 아니 모성인데 그 주인이 꼭 주인이 싸워야 되겠어요? 주인이 나서야 되겠어? 빨리 나서는 모성이 이쁘죠. 그거 그 모성을 쓰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주인이 잘못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내 앞에서만 딸랑딸랑 거릴 때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근데 주인이 예를 들면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면 좀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진짜 엉망진창 더 이상 뭐 이런 말 언론이니까 개판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괜찮습니다. 도구판, 도구보드. 네. 근데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진짜 그냥 버니 샌더스인데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사실 국민보다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우려되는 거는 지금은 새누리당이 이제 타깃이 됐는데 이미 이제 대통령에서 새누리당으로 타깃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새누리당 무서워하죠. 예. 근데 여기 효과 끝나느냐 계속 미적미적하거나 이런 모양으로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이게 또 타깃이 됩니다. 전체로 쓰나미가 몰려올 수가 있어요. 대통령에서 새누리당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 말하자면 정치권 전체. 뭐 더민주로 갔다가 뭐 그 외에 전체 정치권을 다 네, 염증을 느끼고 염증은 이미 느꼈고 거부하고 행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시선을 겁내야 한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정치를 보면 아우 싫어. 그 어떻게 해? 그래도 아우 이 중에 덜 나쁜 게 누구야?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통째로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진짜 요 정도 가지고 시간이 진짜 길어가네요. 아니 제가 바빠서 그래요. 농담이고요. 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고라고라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그냥 뭐 이 시간은 뭐 우리 성남시장으로서 끝에 하지 말고 아까 그 미리 예상 질문 중 SNS 얘기해야 돼. 이거 하려고 다 준비도 해놨는데. 나 진짜 바빠. 좀 해줘 좀. 바쁘다니까 내가. 뭐 할래요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아니 이거 SNS 있잖아요. SNS. SNS를 왜 이렇게 여자는. 네, SNS를 왜 이렇게 SNS. 네. SNS를 왜 이렇게 활발하게 그 이용을 하느냐? 이거 됐어요. 질문하고 내가 할게 그래. 좋아요. 뭐 그러니까 난 지금 그런 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어떤 뉴스에 무슨 청와대 뉴미디어실인가 어디서 이재명의 SNS를 점검을 하고 있었다. 뭐 사찰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 사찰한 게 맞죠. 예. 뭐 불법이잖아요. 그럼요. 개인의 사적 활동을 SNS를 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것을 볼 수는 있는 볼 거죠. 수는 있지만 예. 그걸 공무원이 업무로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아니 집에 가서 막 집사람하고 보는 건 너무 뭐라 그래. 관심 있어 보는 거야. 뭐 패친되고 서로 뭐 마팔하고 이런 건 괜찮죠. 좋아. 예. 근데 돈을 받는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불법이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좀 이상했어요. 어떤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까? 제가 SNS를 정말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으라고 하시죠? 왜 죽으라고 하냐면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 스브스 뉴스도 세주고 하지만 전에는 뭐안 써주는 건 기본이고 네네. 왜곡을 해가 저를 막 공격하는 언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를 주로 종북으로 몰고 네네. 불륜, 폐륜 몰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때 이거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하는 방법으로 SNS를 국민과 직접 접촉이 됐죠. 네네. 그때는 되게 억울한 점이었거든요, 이게. 외면당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한 명씩 친구 하나 늘리려고 막 제가 선판하고 막 좋아요 막 누르고 좋아요 막 누르고 그래가지고 1대1로 늘려온 건데 이게 지금은 재산이 됐죠. 소위 이제 주류성이 아니라 비주류성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다음 직접성. 네. 이게 재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여기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제 트위터, 막 SNS 막싹 뒤져가 몇 년치를 뒤져가지고 선관위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게 무슨 감정으로 개인적으로 하는가 보다 싶었죠. 근데 뭐 공무원들, 우리 공보관도 저 있는데 공보관도 고발당했나? 전 공무원을 다 고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남시가 SNS로 홍보를 많이 해, 시정 홍보를 그렇죠. 많이 하니까 근데 막 권장했죠. 대신에 개인 홍보나 정치 중립을 어기면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네. 경계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공격 역습당한다. 했는데 내가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개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에다 고발을 했는데 그럼 선관위가 그 고발을 당했으면 피고발인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셨습니까? 했냐 이놈아 하든지 체크를 해야죠. 네. 체크해야지. 그러면 제가 이거 난 공식적으로 이게 문서로 지시했다.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뭘 했는지 혹시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안 시킨 건 확실하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지한 기록도 있다.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선관위가 바로 검찰에 그냥 수사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언론에서도 열심히 또 썼어. 쓰는 분들이 있죠. 네. 그냥 언론 플레이 해버린 거지. 내가 SNS를 많이 하느라고 그 공무원들 조직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위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공보관님도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범죄 가담자가 되는 겁니까? 여기도 걸렸을 거라면? 그들의 논리라면. 네. 그러니까 조직 범죄를 한 거라 이거야. 시장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아니 이게 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성남시 공무원 조직이면 집단 범죄 조직이란 말이야. 네. 이걸 청와대 쪽으로 한 것 같아. 응? 청와대 쪽으로. 그러니까 네. 자기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겠지. 건물은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관위가 이상하잖아. 검찰은 또 죽어라 열심히 또 수사해. 그 좀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원래 기각하고 각하하고 이러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내서 미워가지고 조사 좀 보니까 나를 뭐 북한 사이버 부대에 지원을 받아서 선거에 이겼다. 종북 수괴다. 북한 지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백하게 허위사실이잖아. 난 북한 안 좋아하거든.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어? 뭘 바보 아닌다며. 근데 얘네 웃어서 그런데 네. 종북은 치료해야 되고 종북 머리는 감옥을 보내야 된다. 내 신조야. 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고발했어요. 네. 검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어요. 아, 그쪽은. 제가 안 된대. 괜찮대.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재정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이 그냥 기소해버렸어요. 법원이 직접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웃기네. 웃기죠. 더 웃기는 거 있어요, 이제는. 이 친구가 나를 고소를 했어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친구의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 얼굴하고 트위터에다 쓴 거니까. 얼굴하고 이름만 있어요. 이 사람은 인적사항을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 사람 찾아주세요라고 공개 수배라고 이름을 붙여 재밌게 공지를 했는데. 역시 SNS상에. 왜냐면 그래야 찾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나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 그리고 그거를 리트윗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그 리트윗한 사람 지금 전부 다 입건돼가지고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왔습니다. 기소하겠대.
아니, 이거 사실이잖아. 이 사람이 한 말을 내 그대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거기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북한 사이버 부대 지시도 받고 뭐, 아닌 거는 검찰이 무혐의했지만 법원이 기소했으니까 확정된 거거든. 그럼요. 근데 이걸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또, 이거, 비호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걸 나를 또 고소했어. 말만 하면 고소하는 뭐만 고소했어. 그래서, 아니, 마음고생 비호 세력이, 심하신가 내가 그때 비호 세력으로 내가 의심한 데는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국정원이 맨날 했던 거니까. 과거에 뭐 그런 전력도 있으니까. 의심하는 건 뭐 죄가 아니잖아요. 네.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된다고 얘기한 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지 않냐. 누군가 조직적으로 좀 비호해 준 것 같다. 내가 뭐 검찰하고 상관이 다 이상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의 뒤는 또 뭘까? 국정원을 의심했는데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 BH였다. 예, 이게 나한테 감정이 있었거든. 성남이 그 후보를 보면 성남 씨가 밉긴 하겠죠. 진짜 본인이 그냥 빈말로 했던 정세 없는 복지. 그렇죠. 뭐 속된 말로 구라했잖아. 예. 그래, 방송 말미가 되니까 이제 뭐 속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 와요. 네. 근데 빈말이었는데 대국민 사기였는데 그걸 저는 진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내가 맨날 그랬거든. 정세 없는 복지 한다고 그래놓고 복지 없는 정세 해놓고 진짜 정세 없는 복지 하는 성남시를 왜 괴롭히냐? 네. 응? 누구세요? 몰라. 아는 친구인데 지금 전화 안 받아도 돼. 근데 친구분 죄송합니다. 방송 중이라서. 정세 없는 연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거다. 라는 허경영이 말도 인용하고. 네. 그리고 성남 자꾸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1인당 10만 원에 불구하고 정부 예산으로 따지면 5조 원밖에 안 된다. 5조 원만 들이면 국가 예산 400조에 1.2%만 하면 네. 전국을 성남처럼 복지 정책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는 애정과 철학 문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죠. 네. 미웠던가 봐. 성남시 예산을 지금 1,200억을 뺏어가기로 결제해가지고 사인해버렸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네. 그래서 6월달 농성에 든 건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박근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박근혜는 이런 판단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 내 마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탄핵하자 주장한 거예요. 근데 행자부, 행정자치부도 보니까 장관부터 실무 간부까지 본인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복지부도 그래요. 네네.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도대체. 장관이라 그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최순실이다? 보니까 최순실로 추정돼. 지금 우리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요? 5%. 5%는 충분해. 10%는 버티겠다. 자, 고라고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 뭐 속된 말로 배터리가 앵꼬 나기 직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직적인 SNS 관리를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격했던 그 마쿠 실세 혹은 뭐 비선 실세로 추정되는 이 최순실 말 조금만 잘못하고 추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렇지.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로 마지막인데 끝으로 그냥 뭐 시정 홍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뭐 다짐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출마 선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1분 배터리가 없어서요. 1분. 네. 그래야 되겠네. 아, 진짜. 배터리 좀 미리 좀 보강해 놓지. 아니, 말 갖고 만땅이었어요. 알았어요. 겁내 말 많이 했어요, 지금. 여하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좀 재밌으라고. 제가 원래 이렇게 경박한 사람 아니에요. 혹시 기회 되면 저기 유튜브에 제 연설 영상이나 또 이런 거 좀 보시고 오늘 이런 오해, 저 사람 저래 되겠냐 이런 생각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와 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바뀝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위기 저 또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대통령 사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결국 중국의 시진핑,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뭐 필리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이 대격변을 맞아서 강력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이 결속을 진짜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당선된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사실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주한미군 철수해버리겠다. 뭐, 방위비 분담금 니들이 다 내라. 뭐, 이런 얘기하고, 한미 FTA, 고치자, 아니, 없애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저들의 의도에 따라 끌려다니면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위해서 와 있는 거냐?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주둔비 내라, 우리가 지금 당신의 이익을 주니까.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고, 이 단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휘둘리면 안 돼요.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FTA를 반대했었죠. 미국에 훨씬 이익된다고. 근데 지금 미국이 더 유리하게 고치자고 지금 저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국익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워줄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지. 지금 박근혜, 저분처럼 그냥 내두면 지금 오늘, 한미,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것처럼 다 하려는 대로 지금 다 출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좀 종료되면 좋겠고,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따라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다 국민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나라 망하면 국민 손해지 정치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좀 우리가 꼭 직시하고 이 곤란 빨리 이기면 좋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네, 알았어. 배터리 안녕. 자, 스브스 뉴스에서 제작하는 본격 페이스북 라이브. 오늘은 고라고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더 잡았어야 되는데.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저 보조 배터리라도 좀 챙겨오도록 하겠고요. 고라고라는 지금 오전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저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SBS 드라마죠. 푸른바다의 전설, 전지현, 이민호 씨가 주연인 이 드라마의 제작 발표 현장을 또 갑니다. 그래? 이재명 다음에 전지현. 야, 이거 뭐 거의 급이 같아지셨어요? 좋은데? 네. 누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잠시 오후 2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갖고 다니지? 시간 내서. 네, 그래. 아십시오, 산산하게. 네. 그러게요. 진짜 차도 한 잔 안 주셨네요. 그러게, 방향 아까 누가 왔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유, 고맙습니다.